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며 12.3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정치권이 아침부터 크게 요동쳤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난 7일 담화 이후 닷새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추가 설명을 내놓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분명해진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선 수사와 탄핵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면서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충격을 받았다면서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자극해 극우 지지층 세력 결집을 시도하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계엄이 과거의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윤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거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허위 선동을 만들고 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란죄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걸로 보이는데요. 담화에서 계엄에 가담했던 핵심 인사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해명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잇따라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엔 윤석열 대통령이 긴 침묵을 깨고 사실상 자신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는 녹화 영상 담화를 내놨죠. 이에 대해서는 여야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면서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대통령의 담화였다, 내란을 자백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은 내란죄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항의하면서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권은 망상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면서 헌정수호를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0분에 걸친 구구절절한 변명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자기 변론이며 망상장애, 편집증이 심한 사람의 헛소리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정에 들어야 할 범죄자의 최후 진술이 대국민 담화로 나왔다면서 토요일은 너무 멀다,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해서 내일 바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탄핵소추안 발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은 오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 이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등의 탄식과 함께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선거 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본 듯했다며 마지막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붙을 것만 같았다, 반드시 탄핵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123 내란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유를 선동한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담화라고 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중대범죄 피의자의 자기 변론이고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모레인 토요일은 너무 멀다며 즉시 탄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허탈해하거나 냉담한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향후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저런 것 아니냐, 처벌이 아니라 병원에 먼저 가야 할 것 같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화 시작부터 야당의 내란죄 주장을 광란의 칼춤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그는 다시 한번 야권의 대통령 퇴진 집회와 공직자 탄핵, 특검 추진과 특활비 예산 감액 등을 비판하며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25번에 달한 자신의 거부권 행사,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본인과 가족 의혹 특검에 대한 거부,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임명 강행, 시정연설 불참 등 본인의 국회 무시에 대해선 당연했던 것인 양 침묵했습니다. 법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야당의 국정 견제는 근본적으로 위헌적 계엄의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거대 여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알리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연히 본인이 비상계엄임을 선포했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무력 투입돼 국가기관 등을 장악하려 했는데 이제 와서 계엄의 형식이었다고 하는 건 말장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지 국회 해산 목적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지시를 받은 특수전사령관과 국정원 1차장 등은 그의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문 부수고 다 끌어내라는 사실상 무력 투입 지시 등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부당한 불법 지시에 대한 군 간부와 장병들의 망설임과 소극적 항명으로 불발된 계엄을 애초부터 자신이 경고성으로만 지시해 그렇게 된 거라는 거짓 논리를 편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로 선관위의 취약한 보안성에 대한 국정원 점검 결과를 강조하며 여전히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돼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는 평소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보 보고보다 유튜브 내용을 더 신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일 임기 등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맡기겠다고 하더니 닷새 만에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사실상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의 소요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성은 한마디도 없이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의 직무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